안녕하세요. 오늘 희망누리에서 제 이야기를 공유하게 된 헌팅턴 한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열렬한 환호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미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지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여러분들께 하나를 공유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여러분 제 얼굴을 보시면 저는 어느 나라 사람 같으세요? 미국이야. 미국이란 얘기도 들리고 코리아, 네, 한국이 있고요. 프렌치, 네, 프랑스 나왔습니다. 네. 보통은 이렇게 한국이나 일본에서 여쭤보게 되면 미국 사람 같으세요? 아니면 네, 서양에서 오신 분 같으세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시는데 제가 미국에 가게 되면 동양에서 오신 분 같으세요? 일본 사람이세요? 이렇게 여쭤보기도 하시고 가끔은 혹시 남미에서 오셨나요?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저는 미국 아버지 그리고 일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하지만 태어나고 쭉 자란 곳은 한국이기 때문에 영혼만큼은 한국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제가 가정 환경이 아무래도 미국 그리고 일본 모두가 섞여 있는 가정에서 자랐다 보니 동양의 문화 그리고 서양의 문화 모두가 익숙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까지 한국에서 지내다가 미국으로 대학을 가게 되었을 때 나는 그래도 서양 문화를 알고 있지, 그래도 미국 문화는 잘 알고 있지 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역시 사람은 직접 부딪히고 경험하고 깨달아 봐야 한다고 직접 가보니까 전혀 다르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거랑은 다르게 여러 가지 문화 차이를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짧게 전해드릴게요. 사진이 보이나? 잠시만요. 네, 저희 학교 사진인데 너무너무 예쁘죠, 여러분? 여러분은 한국의 대학교를 가게 되면 보통 어떤 걸 하게 되세요? 신입생 때 여러 가지 OT를 가기도 하고 MT도 있고 새내기 모임이나 동아리 모임, 과 모임 등등 굉장히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사실 저도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갔었는데 조금 다르더라고요. 여러분은 근데 이런 모임 좋아하세요? 별로예요. 또 나왔고요.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안 계신가? 네, 생각보다 이런 모임들을 꺼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이런 만남의 시간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갔었는데 좀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물론 저희 학교도 오리엔테이션이 있고 학생들이 친해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마련을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만남의 장 자체가 많이 없기도 했고 그렇게 만나게 되었을 때도 제 생각과는 많이 달랐어요.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수도 있지만 미국은 기본적으로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화예요. 나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걸 좋아해. 나는 이거는 싫어해.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분명히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대로 생각했을 때 한국은 어떤 것 같으세요? 막 처음 만났는데도 자기 얘기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어때요? 아닌 것 같죠. 보통은 처음 만나면 쑥스럽게 누가 먼저 이야기할까 좀 눈치 보기도 하고 혹시 저분이 먼저 리드를 해주시진 않을까,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몇 살이세요?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조금씩 알아가고, 무엇보다도 아무래도 겸손함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문화에서 저희가 자랐기 때문에 설령 내 의견, 내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일단 먼저 들어주고 내 이야기를 하자, 이러한 교육을 저희가 받아온 게 현실입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친구들이랑 만나게 됐을 때도 항상 들어주는 역할에 되게 충실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잘 들어주고 있는 친구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안 해주시나? 적어도 저 같은 경우는 제 친구들이랑 있었을 때 잘 들어주는 친구가 있으면 근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뭐 좋은 의견 있어? 하고 물어봐주는 경우가 저는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끝나지 않고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기대하고 미국을 갔죠. 미국을 가서 열심히 친구들 얘기 들어줘서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넌 그런 사람이구나. 열심히 들어주고 있는데 내 차례가 오겠거니 했는데 거기서 끝이 나버린 거예요. 아무도 왜 내 얘기를 안 물어보지? 왜 내 차례는 어디 갔지? 하고 굉장히 당황했던 경험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친해진 한국 언니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언니들이랑 얘기하면서 굉장히 공감이 갔던 얘기가 또 하나 있었어요.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한국에서 얘기를 하면 보통은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죠. 되게 남의 말 귀 기울여주고 되게 겸손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보통 해주시는데,
그 언니가 미국 친구들이랑 있을 때 가만히 들어주고 있으니까 아 얘는 되게 쑥스러운 사람이구나, 얘는 내성적이구나, 소극적이구나, 부끄러움이 많구나 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언니가 그런 부분에 굉장히 화가 나면서 나는 그냥 잘 들어주는 거지 부끄러움이 많아서 말을 안 한 게 아닌데 왜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되게 속상해했던 이야기를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천천히 한 명 한 명 알아가면서 깊은 관계를 맺고 싶었어요. 그런데 적어도 제가 미국 대학에서 만났던 친구들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보통 얕지만 넓은 관계를 맺는 걸 더 선호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이제 입학을 하면 많은 친구들이 막 찾아옵니다. 서로서로에게 전혀 일면식도 없는데 안녕, 너 이름이 뭐야? 혹시 전공이 어떻게 돼? 뭐 몇 학년이야? 이러면서 막 물어봐요. 그럼 다 대답해주면서 당황하지 않고 아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인스타 마팔까지 그 자리에서 다 해요. 그러면 아 뭐 이 다음에 더 친해지고 싶어서 나한테 이렇게까지 물어봤나?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나 싶어서 그럼 이 친구랑 더 친해지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는데 사실은 거기서 끝났던 거예요. 저한테는 이게 1단계였는데 그 친구들한테는 그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단계였던 거죠. 그래서 그때 아, 이 친구들은 뭔가 천천히 깊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 어떤 넓은 관계를 맺는 데 더 중요시 여기는구나를 깨닫고 솔직히 속상한 마음도 많았고 그때 많이 힘들기도 하고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제가 사람을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외롭게 1학년, 2학년 동안은 그래도 계속 잠깐씩 인사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가끔씩 밥 먹는 친구들도 있지만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깊은 인간관계를 맺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니까 미국의 모든 문화, 미국의 가치관이 다 미워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애들은 왜 이렇게 겸손함이 없지? 얘네는 소통을 하는 게 아니야. 아무도 말을 들어주지 않아. 이런 얘기도 하면서 미국의 가치관은 글러먹었어. 여기는 아니야. 틀렸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외적인 것을 강조하고 굉장히 인간관계가 어려운 미국 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됐던 수업이 하나 있었어요. 대학교 수업 시간에 Asian Humanities라고 해서 한국어로는 동양 인문학 수업인데 이 동양 인문학 수업이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동양 인문학이라는 이름을 딱 들으시면 바로 아시겠지만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여러 가지 종교와 철학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다시피 도교, 유교, 불교, 신토, 일본의 신토 등 그리고 여러 가지 중국의 철학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적으로 마음이 많이 비어 있었는데 인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며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가,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는가, 이런 깊은 질문들을 자꾸 던지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그게 저한테 큰 기쁨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지, 드디어 이렇게 내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겼구나 하면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수업 하나만 들었으면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의도치 않게 정말 예상치 않게 한 가지 수업을 또 동시에 듣게 되었는데 바로 성경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내내 성경 수업 그리고 동양 인문학 수업을 동시에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6가지 이상의 종교와 철학을 한 학기 내내 동시에 배운 거예요. 제가 사실 전공이 이쪽 분야가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이 한 학기를 겪으면서 내가 사실은 종교학과를 갔나? 내가 어쩌면 철학과를 선택한 건 아니었을까? 하면서 전공의 정체성 혼란이 올 정도로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참 버겁기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하나하나를 따지고 보면 굉장히 차이점들이 많잖아요. 이거는 뭐가 다르고 저거는 다른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한쪽만 배웠으면 아 이렇게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종교와 철학이 있구나 해서 그쳤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양쪽 극적인 부분에 있는 종교와 철학을 동시에 배우니까 아 의외로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같구나,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공통점들이 다 있구나 라는 걸 더 많이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학기 내내 수업을 양쪽으로 번갈아 들으면서 이거 저번에 배웠던 건데 얘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 하면서 공통점을 더 많이 발견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만 배운 게 아니라 양쪽만 다 배우게 되다 보니까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더 넓은 시각으로 전체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의 새로운 길, 이 양쪽을 다 합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거를 middle way, 한국어로 중도라고 하는데요. 치우치지 아니하는 바른 도리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고 어느 한쪽으로만 무조건 가야 되는 게 아니라 한쪽에 치우쳐지지 아니하고 바른 쪽,
가운데 길로 가면서 양쪽 모두의 좋은 점을 가지고 가는 것을 중도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아니야 미국은 다 틀려 먹었어 얘네는 아닌 것 같아 하면서 한국의 가치나 동양의 가치만을 중심 삼고 난 이 길만을 갈 거야 하면서 그것만 끝까지 고집해서 나갈 수도 있었고, 아니면 반대로 아니야 미국에선 이건 하나도 안 먹혀 그냥 한국적인 거 동양적인 거 다 버리고 난 미국 것만 이제 따라갈 거야 그냥 미국 애들 하는 대로 할 거야 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양쪽을 모두 다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되니까 내가 꼭 한 가지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면서 얘가 보충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제가 잘하는 부분을 다 합치면서 갈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한쪽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양쪽을 다 합치면서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아까 인간관계 예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제가 여전히 겸손함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여전히 저는 열심히 들어주는 축에 속했습니다. 열심히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줬지만 거기서 끝나진 않았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을 때, 그리고 내가 의견을 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중요한 사항일 때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내 이야기를 분명하게 전달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내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줬던 친구가 뭔가 할 말이 있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네 하면서 제가 말하는 타이밍이 되었을 때 모두의 이목을 이제 사로잡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고, 또 저는 사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 이 친구랑 엄청 친해지고 싶다, 저 친구랑도 되게 친해져야지,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원하는 인간관계보다 그 사람이 원하는 인간관계가 뭘까 하면서 상대에게 초점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왔을 때 이 친구는 넓은 인간관계가 갖고 싶구나, 넓은 인간관계 속에 나라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 친구한테 지나가면서 인사하고 혹시 도움이 필요한 거 있으면 먼저 도와주고, 그렇지만 그 친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가지는 않고 그렇게 그 친구 안에 넓은 인간관계 속으로 잘 있어주려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했죠. 또 반대로 저처럼 너무너무 친해지고 싶다, 이 친구랑 더 가까워지고 싶다 라고 느끼는 친구를 만나게 되면 제가 오히려 시간을 더 투입해서 그 친구와 더 만나고자 하고 한 번 더 연락하고 더 인사하고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이렇게 상대가 원하는 대로 어느 한쪽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양쪽 모두의 장점을 다 합치면서 가다 보니까 오히려 더 깊고 또 오래가는 관계들을 제가 맺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사진을 올립니다. 곧 뜰 텐데 참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1, 2학년 때는 참 외롭게 힘들게 살았지만 3, 4학년 때 너무나도 귀한 인연들을 만나면서 저에게 많은 좋은 경험들을 주고 많은 좋은 일들을 같이 만들어준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하나의 작은 예시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왠지 한쪽만을 선택해야 할 것 같은 순간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라고 저는 느끼는데, 그게 사소한 선택일 수도 있고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갈림길에서 놓인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뭔가 한쪽만 해야 할 것 같아 보다 그러면 다른 쪽은 어떤 길이지? 아니면 전체는 어떤 느낌인지 하면서 한번 물러나 보는 건 어떨까 하고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쪽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분명히 있지만 또 반대쪽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다 배워가면서 그러면 이 둘 중 하나뿐만 아니라 내가 또 나만의 새로운 길, 세 번째의 길, 또 중도를 찾아볼 수는 없을까 고민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쪽만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고 모두와 함께 갈 수 있는 여러분만의 새로운 길, 여러분만의 중도를 찾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응원하면서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